목이 뻐근하고 눈이 따갑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혹시 그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사드렸어요.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요즘 부쩍 목, 어깨, 눈 등이 아프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 기계들이 어느새 우리의 목과 눈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VDT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프다는 몸의 작은 신호를 더 이상 지나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길수 씨가 처음 목 뒤가 뻐근하다고 느낀 건 벌써 몇 해 전이었어요. 올해 일흔을 바라보는 길수 씨는 한평생 사무직으로 살다 보니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죠. 어느 날은 모니터를 오래 보다가 눈이 시리고 머리가 살살 지끈거렸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손목도 시큰하고 손가락이 저릿저릿하더랍니다. 그래도 길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거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예전엔 잠깐 뻐근하다가 괜찮아졌던 통증이 요즘은 하루 종일 가시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출근할 땐 그럭저럭 괜찮은데 한두 시간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눈이 따갑고 저녁이면 허리까지 욱신거렸어요.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쳤지만 병원 갈 엄두가 안 났대요. 병원에 가면 혹시 큰 병이라 할까봐 겁이 난 거죠. 그러다 우연히 아는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놨더니 후배가 형님, 그거 혹시 VDT 증후군 아니에요? 하더라는 겁니다. VDT 증후군? 그게 뭐야? 그 한마디가 길수 씨의 관심을 확 끌었어요. 이름도 생소하고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컴퓨터,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걸릴 수 있는 현대병이라는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길수 씨는 휴대폰으로 VDT 증후군이란 말을 검색해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 하나하나 그 안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수 씨는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쳐 버린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이름부터가 어렵네. VDT 증후군이 뭐야? 길수 씨처럼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VDT는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걸 오래 쓰면서 생기는 병을 다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사무실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VDT 증후군도 더 흔해졌고 연령도 가리지 않아요. 길수 씨가 후배한테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 이게 단순히 눈만 아픈 게 아니더랍니다. 목, 어깨, 허리, 손목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해요. 거기다 눈은 뻑뻑하고 시리고 머리까지 아프고 어지러울 수 있대요. 이거 완전 내가 겪고 있는 거잖아. 길수 씨가 그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던 중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길수 씨가 충격받은 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잠도 잘 안 오고 예민해지고 자꾸 짜증이 난다는 거죠. 길수 씨는 한동안 이런 증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자주 부딪혔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 대화가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답니다.
이게 내 잘못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이건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뻑뻑하고 손목이 시큰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면 혹시 VDT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부터 저랑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난 그냥 눈만 좀 피로한 줄 알았는데. 길수 씨는 후배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 목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와. 그렇습니다. VDT 증후군은 아픈 곳이 딱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요. 첫째, 근골격계 증상이 있죠. 컴퓨터를 오래 쳐다보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쓰다 보면 목, 어깨, 허리 근육이 굳어버려요. 거북목도 생기고 허리가 빠질 것처럼 아프기도 하죠. 길수 씨도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서 자리를 몇 번씩 일어나야 했답니다. 둘째는 눈 관련 증상이에요. 눈이 자꾸 시리고 건조해지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눈이 충혈되거나 갑자기 빛이 번쩍거리는 증상도 생길 수 있어요. 길수 씨는 모니터를 보다 보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일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셋째는 정신신경계 증상이 있답니다.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리고 어지럽고 잠이 잘 안 오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화가 나는 거죠. 길수 씨가 특히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지치는 겁니다. 나이 탓인가 했는데 아니었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통증만이 아니에요. 무심히 지나치면 큰 병으로 번질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증상들은 분명 원인이 있고 잘 다스리면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도 모르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긴 신호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SOS일 수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더라고. 길수 씨가 후배 말대로 자신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봤대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딱 그렇더랍니다. 목은 쭉 앞으로 나가 있고 어깨는 구부정하고 허리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대요. 예전엔 몰랐는데 사진 찍힌 걸 보니 깜짝 놀랐대요. 저게 내 모습이었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원래 고개를 살짝 숙이기만 해도 목 뒤 근육에 엄청난 힘이 가해진답니다. 목이 앞으로 한 뼘만 나가도 머리 무게가 2배, 3배로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지요. 그러니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결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길수 씨도 컴퓨터 화면을 집중해서 보느라 턱이 점점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말리면서 등이 구부정해졌어요. 처음엔 에이 좀 불편해도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목부터 어깨, 허리까지 쭉 이어서 통증이 오더랍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 탓도 있었구먼. 그렇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길수 씨는 또 한 가지 깨달았대요. 바로 턱을 앞으로 빼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대부분 턱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게 거북목, 일자목을 부르는 주범이에요. 목뼈의 정상 곡선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허리도 말이야 자꾸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디스크가 눌린다더라고. 맞아요. 허리도 같은 원리예요. 구부정하게 앉으면 허리 디스크가 계속 눌리면서 요통이 생기고 심하면 다리까지 저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세 고치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어도 막상 일하다 보면 또 금방 원래 자세로 돌아가요.
길수 씨도 한두 번 허리를 펴봤지만 오래 가지 못했대요. 좀만 더 하고 고쳐야지 하다 보니 결국 통증이 심해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습관부터 고치는 겁니다.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등받이를 활용해 허리를 곧게 세우고 팔꿈치는 몸에 가깝게 붙이고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도록 하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길수 씨도 이 4가지만 먼저 시작했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목이 덜 아픈데? 하는 순간이 오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목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뻐근하다면 지금 한번 자세를 체크해 보시겠어요? 거울 앞에서 내 자세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길수 씨가 웃으면서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조금만 더 하고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버려. 길수 씨가 제일 후회하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조금만 더 하던 습관. 컴퓨터로 보고서를 쓰다가도 이 부분만 더 마무리하고 쉬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이 기사만 더 보고. 그 사이에 2시간, 3시간은 훌쩍 지나 버렸어요. 사실 우리 모두 그래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너무 편리하잖아요. 검색도 금방 되고 볼거리도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 눈은 쉴 틈이 없고 몸도 계속 같은 자세로 굳어버립니다. 길수 씨도 그랬어요. 나도 젊을 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2시간만 앉아 있어도 목이고 허리고 다 아프더라고. 특히 눈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더래요. 자꾸 눈이 따갑고 깜빡깜빡거리고 눈앞이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머리가 띵하고 아파오더라고. 그게 몇 번 쌓이니까 나중엔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 문제는 이런 생활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재미있는 정보나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만 덜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요. 결국 몸은 더 혹사당하고 뇌는 더 피곤해져서 정신도 지치죠. 특히 노년층은 눈의 노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민감하답니다. 눈물 분비가 줄어들면서 안구 건조증이 쉽게 오고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거기다 컴퓨터 화면은 작은 글씨에 밝은 빛을 쏘이니 눈이 더 혹사당합니다. 길수 씨도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쳐다보자마자 눈앞이 갑자기 새하얘지면서 어지러웠대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다지 뭐예요. 이제는 휴식이 약이구나. 그렇습니다. 쉼없이 쓰면 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50분 사용 10분 휴식.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길수 씨도 처음엔 우습게 알고 시큰둥했대요. 하지만 눈을 감거나 멀리 창밖 풍경을 보고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답니다. 또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눈을 감고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걸 핫팩 효과라고도 하지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시원하냐 길수 씨가 처음 해보고 놀랐다던 말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업 시간에 끊임없이 몰입하지 않는 것.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먼 곳을 보고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하는 것. 혹시 지금 이 글을 컴퓨터로 보고 계시다면 잠깐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해 보실래요? 내 몸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금세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다가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쉼이 최고의 약입니다. 나 혼자 잘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길수 씨가 제일 놓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작업 환경이었답니다. 사실 컴퓨터 쓰는 분들 중에 자기 자세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길수 씨처럼 몇십 년째 컴퓨터 앞에 앉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길수 씨의 사무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회사에서 컴퓨터 책상은 좁고 모니터는 낮게 깔려 있었답니다. 모니터 화면은 빛 반사 때문에 자꾸 눈이 부시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너무 높아 손목이 늘 꺾여 있었지요. 앉아 있으면 허리가 쑤시고 마우스 잡으면 손목이 시큰거리고 내가 일하러 가는 건지 앞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거기다 조명이 문제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더 피곤했고 오후만 되면 사무실 공기가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대요. 창문을 열자니 추웠고 닫자니 숨이 막히고. 이런 작업 환경은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몸에 무리를 주고 결국 VDT 증후군을 부르는 큰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야 하며 화면의 각도는 약 15도 아래로 기울어야 한다. 길수 씨는 이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모니터에 책을 몇 권 쌓아 높이를 맞췄대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했나 몰라 하면서 말이죠. 또 의자도 중요해요. 의자 등받이는 허리를 받쳐줘야 하고 엉덩이가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게 깊숙이 앉아야 해요. 길수 씨는 집에서 등받이에 작은 쿠션을 하나 놨더니 허리가 덜 아프더랍니다. 그리고 습도와 공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겨울철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서 눈이 더 뻑뻑해지거든요. 길수 씨도 난방 틀고 사무실 문 꼭 닫고 있던 게 큰 잘못이었대요. 겨울이 되면 눈이 모래알 굴러가는 것처럼 까슬까슬했거든. 그게 다 건조해서 그런 거래. 습도는 40%에서 70% 사이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틀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공기를 자주 바꿔주는 것도 중요해요. 일하느라 몰입하다 보면 환기를 놓치기 쉽지만 최소한 하루 서너 번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청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에 먼지가 참 잘 끼거든요.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 건강에 영향을 준답니다. 길수 씨도 키보드를 닦아보니 먼지가 얼마나 묻어 나오던지 깜짝 놀랐다네요. 작업 환경이 이렇게 중요할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도 혹시 눈이 자꾸 피로하고 목이 뻐근하다면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길수 씨 말처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뤘나 몰라. 혹시 여러분도 미루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기술이더라고. 길수 씨가 VDT 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한동안 멍했답니다. 그럼 이 통증을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후배가 한마디 하더래요. 형님 자세부터 고치셔야 해요. 그 말에 길수 씨는 한참을 곱씹었대요. 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앉아 있었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길수 씨는 늘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모니터 높이가 낮아 자꾸 목을 구부리게 되었던 거죠. 또 팔꿈치는 몸에서 떨어져서 허공에 붕 떠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접힌 채 오래 앉아 있곤 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다 병의 씨앗이었더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길 모니터 높이는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맞추는 게 좋답니다. 화면은 정면보다 약 15도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목에 무리가 덜 간다더군요. 길수 씨는 집에 돌아와 모니터 아래에 책을 몇 권 쌓아 올려봤대요. 처음엔 이거 너무 높아진 거 아니야? 했지만 막상 앉아보니 목이 훨씬 편하더랍니다. 또 의자도 중요해요. 의자 등받이는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고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넣어 앉아야 합니다. 전에는 엉덩이를 쑥 빼고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허리가 다 아팠지.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꿈치는 몸통 가까이에 두고 팔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답니다.
손목은 너무 꺾이지 않도록 키보드와 마우스 높이를 맞춰야 하죠. 이게 다 사소한 것 같지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 길수 씨가 조금씩 바른 자세를 시도하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목 통증이었대요. 전에는 하루 종일 목이 뻐근하고 돌덩이처럼 무거웠는데 자세만 고쳐도 한결 덜했다지 뭡니까? 허리도 말야 등받이 살짝 기대서 앉으니까 덜 아프더라니까. 그리고 발도 중요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허리에 힘이 더 들어가서 통증이 심해져요. 길수 씨는 의자가 높아 발이 붕 떠 있었는데 작은 발받침 하나 놓고 나니 허리가 훨씬 편해졌답니다. 사무실에 발받침 없으면 종이박스라도 쓰라고 하더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목, 어깨, 허리, 팔, 손목, 발, 몸의 모든 각도를 점검하라. 처음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편안해진답니다. 길수 씨는 말하더군요. 바른 자세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고치고 나니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한번 허리를 펴보실래요?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발이 바닥에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길수 씨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몸이 쑤시더라고. 길수 씨가 VDT 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사실 반신반의했대요. 내가 뭘 그리 많이 했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길수 씨는 컴퓨터를 켜면 서너 시간은 기본으로 붙들고 있었답니다. 이거 끝내고 쉬자 저것만 마무리하자 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지나 있곤 했죠. 그동안 눈은 타들어 가듯 아프고 목은 돌덩이처럼 뻣뻣해지고 허리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 쌓이고 쌓인 거지. 맞습니다. VDT 증후군은 단 하루 만에 생기지 않아요. 작은 무리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통증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휴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50분 일하고 10분은 꼭 쉬어라. 길수 씨는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에이 10분이나 쉬면 일 언제 다 하나 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눈을 감아도 눈시림이 한결 덜하더라고. 특히 눈을 쉬게 하는 법이 정말 중요해요. 길수 씨가 후배에게 배운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먼 곳 바라보기. 컴퓨터 화면은 늘 가까이 있으니 눈 근육이 똑같은 곳에만 초점을 맞춰서 뻣뻣해져요. 그런데 창문 밖 먼 산이나 하늘을 20초에서 30초만 바라봐도 눈 근육이 이완된답니다. 하늘에 구름 떠가는 거 보고 있으면 마음도 같이 풀어지더라고. 또 하나 좋은 게 뜨거운 손바닥 찜질이에요. 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해지면 살포시 눈 위에 올려놓아 보세요. 이게 정말 눈 피로를 풀어주는데 길수 씨도 깜짝 놀랐다더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시원하냐 싶더라고. 그리고 목 돌리기, 어깨 올렸다 내리기, 허리 가볍게 비틀기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길수 씨는 사무실에서 동료랑 같이 스트레칭 하다가 크게 웃기도 했대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다 같이 하니까 웃음도 나고 좋더라고. 그리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도 중요해요. 컴퓨터 앞에선 눈 깜빡임 횟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눈이 금세 마르고 이물감이 생기죠. 일부러라도 눈을 천천히 깜빡여 주는 게 좋답니다. 눈 감고 있으면 잠 올까봐 겁난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잠깐 감았다 뜨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예요. 이 일 끝나고 쉬자는 생각보다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쉬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길수 씨도 깨달았다더군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목이 뻣뻣하고 눈이 침침하시다면 딱 30초만이라도 창밖을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길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쉬는 게 사치가 아니더라고. 그게 진짜 약이야.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길수 씨가 자세도 고치고 쉬기도 해봤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냥 몸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제야 후배가 덧붙여준 말이 떠올랐대요. 형님, 자리 환경도 바꿔야 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컴퓨터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모든 일을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길수 씨처럼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 작은 불편도 쌓이고 쌓여 결국 큰 통증으로 번진답니다. 길수 씨의 책상은 늘 복잡했어요. 문서며 서류며 여기저기 쌓여 있고 모니터 각도도 제멋대로였지요. 게다가 조명은 너무 밝아서 눈이 더 피로했대요. 이제 보니까 내 자리가 완전 전쟁터더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업 환경은 단순할수록 좋다. 우선 모니터 위치가 중요합니다.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눈과 모니터의 거리는 50cm 이상 떨어져야 해요. 너무 가깝거나 높으면 목도 아프고 눈도 더 빨리 피로해지거든요. 길수 씨도 모니터 밑에 책을 몇 권 깔아 높이를 맞추고 모니터를 살짝 뒤로 젖혔답니다. 그랬더니 목의 압박이 훨씬 줄었다더군요. 그리고 조명도 중요한데 형광등 빛이 너무 강하거나 모니터에 반사되면 눈이 무척 피로해집니다. 길수 씨는 스탠드 조명을 써서 모니터 주변이 은은해지도록 했더니 훨씬 눈이 편해졌대요. 또 습도도 간과할 수 없어요. 길수 씨는 난방 때문에 사무실 공기가 늘 건조했답니다. 그 탓에 눈이 모래알 굴러가는 것처럼 까끌까끌했죠. 물 마시는 걸로는 안 되더라고. 방에 수건이라도 걸어놔야겠다 싶었지. 습도는 40%에서 70% 사이가 가장 좋답니다.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쓰면 훨씬 낫지요. 그리고 청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수두룩하거든요. 이 먼지들이 눈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길수 씨도 청소 한번 하다가 깜짝 놀랐다네요. 키보드 뒤집었는데 먼지가 한 주먹은 나오더라고. 청결한 작업 환경은 눈의 피로뿐 아니라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작업대 위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더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답니다. 길수 씨는 책상 위 물건을 반 이상 치우고 나니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더군요. 여백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마지막으로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결국 몸이 굳거든요. 물이라도 한 컵 따라오면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창밖 좀 보고 오니까 몸이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 바퀴 돌아보시겠어요? 몸도 가볍고 머리도 개운해질 겁니다. 길수 씨가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병을 막는 법이더라고.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길수 씨가 VDT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된 뒤 자세도 고치고 휴식도 챙기고 자리도 바꿔봤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목이 자꾸 아프고 손목 저림은 덜해지질 않더라고. 길수 씨는 솔직히 고민이었답니다. 이렇게 다 해봐도 안 나으면 나한테 뭔가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큰 맘 먹고 병원을 찾았대요. 병원 문을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혹시나 큰 병이 있을까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차근차근 물어보시더랍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느 때 가장 심하세요?
그러고는 목과 어깨, 손목을 이리저리 눌러보시더니 말씀하셨대요. 길수님, 이건 VDT 증후군으로 인한 근육과 신경의 곽인장이에요.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놔두면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어요. 길수 씨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병을 키울 뻔했구나. 의사 선생님은 우선 약물 치료로 통증을 가라앉히고 필요하면 물리치료를 병행하자고 하셨어요. 아픈 데만 주물러 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경우에 따라 주사치료를 하거나 한방치료로 추나요법이나 침치료를 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길수 씨도 물리치료실에서 온열치료를 받고 나니 목이 한결 부드러워졌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통증을 더 키우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점이에요. 길수 씨가 말하더군요. 병원 가는 게 괜히 창피하고 귀찮고 또 무섭잖아. 근데 혼자 참고만 있으면 더 큰 병 부르는 거더라고. 맞습니다. VDT 증후군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수록 더 깊은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길수 씨도 예전엔 잠도 안 오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나곤 했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지요. 그래도 이제 조금 달라졌어. 나도 내 몸을 좀 아껴야겠더라고. 길수 씨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건 하루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는 거라네요. 구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있으면 내가 괜히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싶어. 여러분 혹시 지금도 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손목이 시큰하시다면 제발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고 내 몸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길수 씨처럼 말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목도 한번 돌려보고 싶고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건강한 삶 이어가 보시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